안녕하세요. 우리 모아의 엉터리 전기 기능사 필기, 우리 기능사의 초단기 합격 비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기능사를 빨리 붙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빨리 붙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 그거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뜻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엉덩이는 엉터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공부 부지런히 하시고 이 책 보시고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팍 털고 일어나라라는 뜻이고요. 자, 일단 뭐 합격 비법 전에 잠깐만 우리 전기 기능사가 왜 필요하고 전망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 5만 명이에요. 사람 엄청 많아졌죠. 예, 정말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자격증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냐라고, 많이 취득하려고 하냐라고 보니까 우리 설계, 감리, 시공, 유지 관리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에너지 사업이죠. 모든 에너지에 집중이 어디 전기 분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에 가장 기초에는 전기 분야에 가장 또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들이죠. 전기 기능사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공자에게 어떤 전공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격증의 매력이 위에 상위 클래스의 기사, 기능장, 그 다음에 뭐 기술사 분야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인식이 계속 꾸준히 변하고 있죠. 안전.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왜 4차 산업혁명 요즘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왜 전기를 얘기를 하냐라면요. 어떤 주력 산업이 있으면요. 그 주력 산업을 밑에 베이스가 되는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력이 되는 아이템을 보면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에요. AI라고 많이 하죠. 이 AI를 보면은 전기랑 무슨 관계예요? 라고 하는 건데 AI는 어마어마한 전기, 고품질 전력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도 우리가 AI도 전기를 써야 된다. 근데 일반 전기를 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고품질, 정말 품질이 좋은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왜 그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뭐였죠? 막 비트코인 한참 유행할 때 어떤 산업이 많이 발전했죠? 비트코인으로 돈 번 분 정말 드물지만은 그래픽 카드 회사가 돈 많이 벌었죠. 가드웨어죠. 그 다음에 또 채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채굴한대요. 그 채굴할 때 어떻게 해요? 전기 사용량이 엄청났죠. 그래서 자기 입주하는 건물에 비트코인 채굴업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걸 또 전기요금을 감당 못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시골로 가서 이제 농어촌 전기를 썼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넘어갔죠. 중국에서도 엄청난 단속을 많이 했죠. 이렇듯이 그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전기 사용량이 많아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많아진 거에 비해서 또 어떻게 해요? 고품질, 일반 전력 가지고 안 된다. 순간 정전도 불허하고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는 것도 불허하는 아주 고품질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기 분야가 또 각광받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동차예요. 이제 자동차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오일로 갔는데 이제 모든 자동차가 나중 되면 뭘로 가요? 그렇죠. 전기로 가요. 전기. 요즘 자전거도 뭘로 가요? 전기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 방향, 즉 모든 자동차가 전기 쓴다면은 전기에 대한 수요 장소가 많이 늘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관련 엔지니어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죠. 도심지를 태양광으로 바꾸고 농촌도 바꾸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풍력이죠.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죠?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에너지 혁명이에요. 에너지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잘 생산을 하고 잘 사용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혁명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전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전기의 사용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전기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시공하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훌륭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능사 시험 정보예요. 시험 정보는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는데요. 접수 인원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약 2배 이상 늘었죠. 지금 5만 명 이상 본다는 거죠. 그러면 18년, 19년, 20년 되면 어떻게 해요? 6만 명, 7만 명 되겠죠.
단일 종목으로 엄청난 시험 보는 숫자예요. 자, 합격률은 얼마나 보니까요. 25%인데요. 쭉 보면은 17%도 있고요. 보통 30% 많이 붙는다라는 거죠. 30% 정도 붙는다라는 건데, 많이 작아요. 그래서 전기 기능사를 만만하게 보시기 만만하게 시작하셨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쉽게 볼 시험 아니고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공부 좀. 예, 그래서 기능사다라고 해서 빨리빨리 따고 빨리빨리 취득하자라고 해서 덤비셨다가 많이들 실패하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독학 가셨다가 또 실패하시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좀 받으셔서 꾸준하게 공부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기능사 치고는 1차 시험이 비교적 어려운 편이고요. 자, 실기시험 볼게요. 실기시험 보시면은 쭉 보니까 그래도 절반 정도의 분들이 어떻게 해요? 실기시험을 접수하고 합격률 보니까 대단히 높죠. 평균 보니까 76%예요. 10명 들어가면 7명 합격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능사는요. 1차를 면제받는 분들이 좀 있어요. 1차요.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든지 특별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또 교육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1차 면제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시험장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합격률이 거의 다 10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일반 시험장 가서 시험 보시다 보면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한 반에 50% 정도밖에 안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 정도는 합격률을 제하시고 한 50%에서 60% 정도 합격하는구나. 일반 분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 안내. 필기. 실기가 좀 비싸죠. 왜냐면 자재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구나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실기는 합격 후 2년 내 응시가 가능하다. 그 다음 시험 과목은 필기는 전기 이론, 기기, 설비 3과목이고요. 실기는 전기, 설비, 작업이고요. 검증 방법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객관식 사지택일량, 즉 60문항을 1시간 내에 풀어서 60점을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BT로 바뀌었어요. CBT가 뭐냐면은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돼요. 옛날에는 이론 20문제, 기기 20문제, 설비 20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막 섞어가지고 나와요. 근데 모든 보시는 분들의 문제가 다 달라요. 컨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업형이에요. 약 4시간 30분 동안 보는데요. 열심히 부지런히 연습하셔야죠. 자, 합격 기준 볼게요. 필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실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이렇게 60점 이상 넘어야 우리 합격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전기 기능사의 합격 비법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는 건데, 이 젊은 것들은 그냥 막 품고 막 외우고 해서 다 해요. 근데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나이 좀 드신 분들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독학가 다 안 되니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이분들 기준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기적인 기초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암기도 안 되고요. 개념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이제 기초 개념 강의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냥 이렇구나라고 좀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요? 문제를 풀으려면은 우리가 풀어본 문제도 있고요. 안 풀어본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해한 대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답 가더라도 꼭 새로운 문제 나오거나 안 푼 문제 나오면은 이해를 좀 하셔야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기초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된다는 걸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 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우리 암기하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든 이해가 좋겠죠. 자,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암기법, 암기법. 암기법이 또 안 되잖아요. 이 암기법 안 되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숙지나 이런 것 나오면 암기법 많이 써드릴 테니까 암기법 부지런히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가고 암기도 안 되고 뭔 말인지 그럼 버리세요. 우리 100점 중에 9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그냥 버려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버리긴 버리는데 문제와 답에 대한 낯을 익혀라 라는 거. 낯이 뭐죠? 낯이 뭐예요? 낯 넣고 기억도 모른다? 이 낯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었고 답은 이거였구나 라는 거. 왜요? 이제 관연도에서 계속 돌다 보니까 문제와 답이 동일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낯을 좀 익혀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요. 공부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고 어떻게 보면 빨리 합격하자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만만하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들 떨어지세요. 여러분 10명이 시험을 보러 가요.
그중에 3명부터요. 2.5명부터. 이게 쉬운 시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바쁜데 교통비 내고 접수하지 뭐하지. 만만케 보지 마세요. 결코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 시험 쉬운 거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꾸준히 좀 하자라는 거죠. 꾸준히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동영상들 많이 실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많이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EBS 시대, 특히 아니면 자기는 동영상이 좀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들어도 좋으신데요. 동영상을 듣는데 회사가 바쁘거나 집에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툭툭 끊긴다. 들면요. 실강으로 좀 주변에 가까운 기능사 학원들은 많잖아요. 가까운 데 가셔서 실강을 들으시면 뭐가 좋냐면은 이 선생 낯짝 한번 보고요. 공부 잘하는 영감님 한번 보고요. 또 정보교육도 하고요. 질문도 해보고요. 이런 게 좀 실강이 낫죠. 그래서 동영상을 잘 안 봐진다 하시면 인강으로 좀 실강으로 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세 있는 분 맨날 하는 얘기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감소돼서 페이지만 넘기고 책 다 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해요.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 젊을 때는 기억력이 좋았죠? 라고 물으면 또 이분은 어떻게 가만히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젊을 때도 기억력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좋냐면요. 생활이 단조로워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막 역량 있게 일해야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연애하고 술 먹고 여행도 가야 되고 주말에 놀아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계신 분들은요.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단조롭고 규칙적이에요. 심한 음주도 않고요. 심한 사회활동도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합격률이 젊은 것들보다 솔직히 더 높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전기 분야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외적인 물리 현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물리 현상은 뭐냐면 내가 탁 때렸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뭐 이런 것들 현상이죠. 전기는 눈에 안 보여요.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하려면은 개념을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기, 이게 가장 어려움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좋은 책과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좋은 책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좋은 선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좀 이제 단기간에 좀 합격을 하시고 쉽게 가시려면은 어떤 이론 강의보다 어떤 문제 위주의 강의, 그 다음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버릴 건 버리고 암기할 건 암기하자를 정확히 좀 불려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책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엉터리 전기기사를 보셔야 꼭 합격하실 거예요. 진심이냐고요? 농담이냐고요? 진심입니다. 우리 기능사 책 많이 잡는데요. 이렇게 저자들이 얼굴이 있는 거 얼굴로서 표현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옛날부터 이렇게 갈아 끼고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이름은 있어도 양력이라든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검증될 만한 기술사님께서 3분 정도 같이 작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사팀들, 전기 기사팀들이 같이 또 작업해 줬고요. 그래서 이 책 같으면 어떻게 작업했냐면요. 우리가 관연도 10개년치를 쭉 풀고요. 그 다음에 각 주제별로 다시 모은 다음에 중복되는 것들을 버리는데 우리가 별표 있잖아요. 많이 중복됐던 것들은 별표 3개, 조금 된 것들은 2개, 하나 있다면 1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 내용을 정리했어요. 즉 문제를 보고 내용 정리해서 다른 책이랑 비교하다 보면 없는 것들도 있고요. 있는 것들도 없을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만 있어요.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어려운 공식들을 많이 빼버리고요. 그래서 좀 다른 책과 좀 차별이 좀 된다라는 거, 지금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하자마자요. 이게 너줄 이론이 없어요. 뭐 2줄, 3줄, 4줄 이런 거 없고요. 한 줄씩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좀 요약을 했고요. 보통 2줄, 3줄 넘어갔다면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줄이지를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간략간략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론이 있으면은 바로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description and problem 학습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학습 기법을 좀 따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식 때문에, 우리 전기 공식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보다 보면 이건 뭐지? 안 쓰는 공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험 볼 때만 쓰는 거거든요. 이런 공식들 재미있게 암기법을 땄어요. 뭐
Q는 IT는 요이땡, 뭐 더블은 VQ는 떡 벌려, 막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암기법을 써가지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공식을 좀 쉽게 암기할 수 있게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CBT 시험이에요. 우리가 16년 4회 때부터인가요? 즉 17년, 18년, 19년 계속 이제 CBT로 갈 건데요. CBT는 저희만 문제를 보유하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기능사 책에는 CBT 문제 밖에면서부터 문제를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은 저희 책의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CBT 시험 밖에는 16년 말, 17년, 그 다음에 18년도 관연도 문제가 저희 책에는 실려 있어요. 어떻게 실었냐고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희 책 거 잘 한번 보시고요. CBT는 이제 각 컴퓨터마다 다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저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한 팩터만 좀 골라서 좀 책에 실어놨으니까요. 왜냐면요, 관연도 문제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질 거는 빠지고 집어넣을 건 또 집어넣는데 이 집어넣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관연도 문제가 새로 집어넣는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 너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개선하려고 이렇게 CBT 시험도 최근 거 집어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동영상도 저희가 어때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나요? 이 유튜브에도 네이버 TV 캐스트, 뭐 저희 카페 등 다 공유해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화질 좋죠? 예. 최근에 찍고 있어요. 지금 바로 찍어서 여러분 공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도움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 정말 그린이라고 애 많이 썼어요. 이런 그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그림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창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즉 오른손 프레밍 오른손 이 보시나요? 기차, 자동차, 도로,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격거리가 얼마냐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요이땡 떡벌려처럼 어떻게 해요? 두음법으로 암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영상 이미저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로서는 안 외워지고 표로도 안 외워지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보니까 외워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림 정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뭐 애자 간격 이렇게 이게 다 이론 시험 문제 나온 내용들이에요. 얘는 이제 처음 보시죠. UETR이라고 해요. 그 전주에 달려있는. 근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게 지금 질소기체부터 부울줄 계전기, 흡습제, 호흡기는요. UETR이 있으면 옆에 이만해요. 이만해요. 근데 왜 이렇게 과장해서 그렸을까요? 그렇죠. 시험 문제 풀으라고. 시험 문제 풀으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시험용 문제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덕트에 어디서 봤죠? 백화점이나 판매센터 가면 있고요. 이 덕트, 얘는 뭐죠? 금속 몰딩이죠. 이런 것도 많이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보시면은 뭐 충분히 다 잘 괜찮죠. 아무튼 이 엉덩이를 들고 일어난 전기능사 필기를 잡자마자 여러분 합격이 갑자기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한번 책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좋은 책도 많으세요. 좋은 책 비해서 저희 책의 장점을 얘기했습니다. 자, 실기책이에요. 필기도 마찬가지지만 실기책도 작업 시간이 한 1년을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검사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좀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작업대 사진이 다들 사진이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실제 작업과 거의 동일하게 사진을 많이 그대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이에요. 지금 카메라에서 잡힐지도 모르겠지만 전선 색상대로 그렸어요. 이 초안 이거 하는 사람 잡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 걸렸어요. 이게 수험자들한테 다가오냐, 이게 보기가 쉽냐 해가지고 우리가 전선 케이블로 다 색깔을 넣어가지고요. 칼라본으로 했죠. 그래서 이거 실기책도 한번 꼭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다 보면은 꼭 오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류하는 것들. 이제 실수하는 것들도 저희가 다 책에 실어놨는데 실수는 보통 젊은 것들보다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실수를 꼭 많이 하세요. 근데 실수도 꼭 한 데서 또 해요. 이게 좀 속상하죠. 그런 것들도 한번 교재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초단기 전기 기능사의 합격 비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전기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정말 축하드린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 심심하시면 우리 이보아의 엉덩이 털고 일어난 엉터리 전기기능사 책을 보시면서 하면은 조금 도움을 더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엉터리 황무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